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의 합병이 이유가 이제 거의 합병이 완료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미국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현재 이 미국 같은 경우의 상황이 어떤지, 이 미국의 반독점 기조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반독점 기조가 심하고 대한항공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렇게 주가가 0.00% 정도 이렇게 보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수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항공주들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0.00%로 좀 보합하고 있는 모습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는 이동평균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변동성이 심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현재 여기 6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할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주게 된다면 저희가 앞선 상승 추세처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61선에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 21,700원, 21,600원 이 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할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합병에 관한 이슈겠죠. 왜냐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이 이유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이 합병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메가캐리어가 가시화가 됐고 일본과 미국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EU 경쟁 다국국은 사실상 합병 승인이고, 이 남은 과제는 미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냐인 것인데요. 이 합병 후에 항공업계 지갑 변동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미 법무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이렇게 좀 4년 동안 계속해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런 14개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을 신고하고 현재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딱 3곳만 승인을 남겨준 상황인데요. 따라서 EU 집행위원 EC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 역시 좀 무리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상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외신에서 최근 EC가 이렇게 기업 결합을 조건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저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제 미국이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쟁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프레미어를 좀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이렇게 앞세우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반납하는 미주 노선에 에어프라이미아를 신규 항공사로 진입을 시켜서 미국 법무부의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고요.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이 독과점 우려 노선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뉴욕 등을 중심으로 운항하고 있고, 오늘 5월에도 샌프란시스코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과점 우려의 노선인 시애틀 등에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대한항공이 좀 원활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있고요. 이런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이렇게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시정 조치가 부과된 점, 그리고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 조정과 이렇게 적극 호응함에 따라서 배경이 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라고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좀 어필하는 것보다 미국 법무부가 어떻게 포커스를 취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이 EC에서 단호한 입장 때문에 미국이 나서지 않았지만 오히려 EC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현재 좀 관측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미국 법무부는 반독점 기조, 아까 말씀드린 반독점 기조를 강화를 하면서 기업 결함 심사를 거치기보다는 바로 이 소송에 대한 절차로 들어가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처럼 좀 협의가 의미있게 진행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설명을 들어보고자 한다면 미국은 EC의 결정을 보고 판단을 들어갈 텐데요. 과거에 이미 미국 법무부 측이 회의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진행하면 소송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소송을 왜 걱정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16일에 미 연방법원이 제트블루 항공이 이렇게 스피릿 항공을 인수하려는 행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 미 국내선 항공시장 점유율 6위인 제트블루가 7위 항공사 스피릿 인수에 성공을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5대 항공사로 부상할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 미국의 법무부와 6개의 주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무장관이 이 두 회사의 합병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에 대해서 좀 우려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제트블루와 스피릿 항공의 합병은 이런 반독점법의 핵심 원칙, 즉 미국 시장과 시장 참여자를 이 반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면서 이 법무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트블랙과 스피릿 합병 판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도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저희 기대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대한항공 측에서는 미국 법무부와의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해서 이 경쟁 제한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또 다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미국 법무부에 대해서 현재 대한항공이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점유율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합병의 승인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미국의 승인이 좀 걱정이 되면서 이 주가가 좀 하락한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그런 리스크들이 해결이 되고 합병이 가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서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승추세 전환하는 그런 그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최근 이슈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